네, 오늘 요 중국제 전동총에 대한 이야기랑 또 이런저런 잡설들 해보려고 기분 좀 내보려고 군복을 오랜만에 찾아서 입었고요. 야, 이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누가 와서 보면은 개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는데, 이 전투복은 제가 현역 때 원래 입던 전투복이고요. 원래 제 거고, 이거는 짭으로, 이것도 산지 10년 넘었을 거예요. 10년 넘은. 이것도 요새는 잘 안 쓰는 스타일일 거예요. 이게 6094? 옛날에 조금 유행했던 건데 지금은 뭐 이런 거 쓰는 부대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총은 중국제 M4거든요. 이거는 구매한 지는 아마 15년도 넘은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작동을 안 해본 지도 10년은 넘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때 당시에도 15년, 16년 하여튼 그 정도 전에도 그때 22만 원인가 주고 샀으니까 그때 당시에 또 싼 총이었거든요. 그때 한창 중국제에 대한 뭐 이런저런 말들도 많을 텐데, 이게 이제 금궁이라는 브랜드의, 중국제 브랜드라고 하기도 웃긴 면이 있지만은 아무튼 그 금궁이라는 데서 만든 제품이고, 그때 당시에 중국제 중에 얘가 그나마 내부에 기어박스 이런 게 뭐 부품이 좀 낫다고 해가지고 얘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그때 뭐 서바이벌 게임도 가끔 뛰었었고, 그냥 근데 주로 집에서만 좀 가지고 놀고 하다가 지금 그냥 처박아 놓은 상태로 잊어먹고 그냥 산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다시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서 얘를 작동을 시켜보니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배터리 문제인 것 같아서 배터리만 새로 사가지고 해보니까 작동이 잘 되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은 저도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 굳이 따지자면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이런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또 의외로 신뢰성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중국 제품들은 이것보다 훨씬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뭐 저렴한 가격으로 그냥 가성비로 생각하고 중국제를 구매해서 쓰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는 풀메탈 제품은 아니고 바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총열 이런 거는 뭐 메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옛날 총이라 가지고 요즘 나오는 전동총들은 배선을 뒤로 빼서 개머리판에다가 배터리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제 앞쪽으로 배선이 나온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쪽으로 배선을 빼서 배터리를 여기 총열 덮개에다가 집어넣는 방식이 기본이었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거 레일을 달면서 이 총열 덮개 내부의 공간이 좁아져가지고 배터리를 위로 빼서 요 야표기 모양 케이스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얘는 이제 그 야간 표적 지식이, 저희는 현역 때 예를 들어서 야표기라고 불렀었는데, 물론 저희가 썼던 모델이랑은 다르고 얘는 뭐 미군에서 썼던, 그것도 옛날 미군이 썼던 모델, 요즘 거는 이거 한 절반만한 크기로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야표기 모양을 흉내낸 내부가 비어있는 그냥 통이고요. 이 통에다가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쓰는 방식이에요. 장전 손잡이 당기면은 이런 식으로 커버는 열리고, 여기로 이제 호법 조절하는 이런, 그냥 지금에서는 되게 스탠다드한 그런 방식의 전동건의 형태고요. 얘가 바디가 플라스틱이긴 해도 그렇게 막 무른 그런 느낌은 아니고 충분히 단단한 느낌을 주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구리면서 투박한 듯한 이런 느낌이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실총의 느낌을 좀 주는 면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최근에 구입한 VFC 같은 제품은 워낙에 퀄리티가 높고 디테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좀 더 가짜총 같은,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얘는 아이러니하게도 구려서 실총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이상한 면이 있어요. 작동되는 모습은 얘가 이제 소음이 좀 크고 연사 속도는 느려요. 그래도 충분히 뭐 쓸만한 성능이었거든요. 게임에서도 제가 실제로 썼으니까. 단발로 한번 쏴보면 요런 느낌, 연발. 지금 작동 안 한 지 10년 넘은 총이고
내부 저 손볼 줄도 모르거든요. 이런 거 옛날에 분해 그 기어박스 다 한번 풀어본 적은 있지만, 호기심으로 풀어본 적은 있지만은 제가 특별히 이거를 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쳐박아둔 총인데 이상 없이 작동이 잘 되고 비비탄도 발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조금 신기했다고 할까? 기왕에 군복도 또 이렇게 입고 했으니까 얘도 한번 몇 발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동이 잘 되고, 집탄도 지금 VFC 가스총은 집탄 뭐 안 좋은 거 제가 알고 샀지만 생각보다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은 뭐 집탄도 얘가 더 훌륭하고, 싼 맛에 가지고 놀기 중국제 전동총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게이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제가 게임을 잘 안 뛰니까 내구성이라든지 성능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저처럼 주로 혼자서 가지고 노는 사람한테는 중국제도 인정하긴 싫지만 충분한 뭐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야표기 뭐 그냥 더미일 뿐이지만 이런 거 달린 걸 가지고 놀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해안소초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10개월 정도 해안소초에서 생활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항상 거기서는 해안소초에서는 주간 사격을 안 해요. 야간에만 사격을 하거든요. 야간 사격만 하는데 이제 주간에 얘를 0점을 잡고 이 빨간 레이저 나가는 걸로 0점을 잡아놓고 밤에는 그 빨간 레이저 안 쓰고 IR 레이저, 야투경 껴야만 보이는 레이저를 사용해서 밤에는 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간에 0점을 잡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장비에 대한 신뢰성이 없었어요. 그게 K1, K2에 저는 이제 K1에다가 이걸 달아 썼을 때 이게 아무리 막 나사를 조이고 해도 아주 탄탄하게 고정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빡세게 조여놔도 뭐 강한 충격을 준다든지 뭐 주먹으로 팍 친다든지 하면은 돌아가거든요. 마운트 구조가 영 허접한 구조였기 때문에 거기서 0점에 대한 신뢰성도 없었고, 그래서 이걸 사격을 해보면은 생각만큼 탄이 안 모이더라고요. 웬만하면 그 표적 타겟 안에는 들어가긴 한데 생각만큼 탄이 안 모여서, 제가 그 군생활하면서 사격 같은 거는 좋아했지만은 해안소초에서 사격이 재밌었는가? 별로 안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그 사격 성적에 대한, 그리고 그 사격 대회도 소초에서는 계속 하거든요. 그런 사격 대회를 통한 스트레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사격을 준비하는 과정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데, 사실 뭐 이렇게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1년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보기보다. 비 오고 눈 오고 너무 춥든지 너무 덥든지 그런 환경에서 사격 준비를 해가지고 사격을 하는 그 과정이 되게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해안소초에 이제 투입하기 전에 사격을 끝내놓고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투입 시간과 사격 시간에 일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에 엄청 쫓기고요. 그리고 저희 사격장이 그 해변에다가 타겟을 설치해서 사격을 했는데, 그게 고정적인 사격장이 아니라 매번 사격할 때마다 가가지고 타겟을 설치를 하고 사격 끝나면 가서 점수 체크하고 다시 또 타겟 다 수거해서 와야 되고, 약간 노가다거든요. 거리는 100m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수십 미터 정도의 사격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사격을 준비하고 사격을 하고 철거하고 이런 과정이 노가다였기 때문에 사격이 처음엔 좀 재밌지. 이게 야투경을 통해서
이렇게 레이저 나가는 걸 보면서 쏘고 하는 게 조금 재밌지만은 몇 번 하다 보면은 그거에 이제 그 점수에 대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그리고 사격 전후의 과정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0점은 이게 빨간색 레이저가 주간에 0점을 잡기 위해서 있는 기능이고 작전에서는 안 쓸 거거든요. 아마 저희도 안 썼었고 다른 뭐 여타 부대, 특수부대들도 마찬가지로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건 적의 눈에도 보이니까. 그래서 빨간색 레이저의 존재 목적이 0점 잡는 용도인데 사실 이 기능이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이게 이제 0점을 잡을 때 빨간색 레이저를 잘 안 썼어요. 장비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져서 그랬던 면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좀 더 정확하게 0점을 잡기 위해서 저희는 그 생활관에 들어가가지고 생활관에 그냥 불 다 끄고 커튼 다 쳐놓고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투경 끼고 그 초록색 레이저로 0점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빨간색 레이저가 꼭 필요한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현재 나오는 그리고 미군들이 쓰는 제품들도 다 빨간색 레이저는 기본 탑재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하니까 넣어놓는 기능이겠죠. 근데 아무튼 저희는 그거 잘 안 썼어요. 물론 뭐 그런 장비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게 뭐 네가 실력이 모자라서 스킬이 없어서 장비를 잘 못 다뤄서 그랬던 게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도 사격을 많이 했었고 저도 또 나름대로 뭐 주간 사격은 특등 사수고, 그리고 그 야간 사격 소초에서 하는 거는 즉각 조치 사격이라 그랬거든요. 그것도 제가 소초에서 이제 뭐 대표로 나갈 만큼 사격 대회를 나가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장비랑 사격에 대해서 뭐 아예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비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야투경은 저희가 썼던 거는 PVS 04K라는 거, 단한식 이렇게 한쪽 눈으로만 내리는 장비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쓰면서 느낀 점은, 이거를 쓰면은 잘 보이긴 한데, 근데 뭐 이렇게 시야각이 좁고 이런 문제보다도 저는 제일 뭐가 그게 좀 불만이었냐면은, 그거를 썼을 때 입체감, 이게 거리감이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평지를 기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은 산에서 그 산길을 움직이는 데는 야 이거는 되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더 적응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해안 소초도 거의 산길이거든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고개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를 그래서 사실상 다 라이트를 켜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라이트를 켜고 다닌다고 하면은 만약에 침투하는 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를 초소에 들어가는 초병들이 라이트를 켜고 순찰로를 움직인다.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야간 기도 비닉이 유지가 안 돼서 내가 이거를 라이트를 쓰지 말고 야투경을 끼고서 기동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그걸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 정말 그게 적응을 하면 되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옛날 장비니까 뭐 지금 쓰는 장비들은 더 뭐 많이 발달을 했겠죠. 그래서 그것만 끼고 야간에도 그런 좀 험한 산길을 기동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는 불가능이라고는 뭐 모르겠다. 내가 그거를 끼고 많이 해본 게 아니라서. 근데 잠깐 해봤을 때는 야 이거 굉장히 힘들다. 이것만 가지고 산을 다니기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군복을 입고 또 군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때에 대한 이러한 저런 생각들이 많이 나거든요. 저는 사실 그 중위로 제대를 했고 소대장으로 군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군인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뭐 지금 아니더라도 좀 늘 하는 편이고, 제가 한 명의 소총수로서, 한 명의 전투원으로서는 나는 뭐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뭐 현역 때는 특급 전사였고 뭐 사격 이런 거 곧잘 했고 체력도 좋은 편이었고, 그래서 그러한 면에는 자신이 있는 편이었지만은, 근데 내가 한 명의 장교로서, 소대장으로서는 미흡했다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저는 화기중대였잖아요. 그 81mm 박격포 소대에 있었는데, 그럼 박격포 운용 요원으로서는 어떠했냐? 그것도 좀 그저 그렇거든요. 저는 저 자신을 소총수로서는 자신이 있었지만은 박격포 운용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저 자신의 소총수의 역량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랐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이 다 지나간 일이지만은 조금 뭐 아쉽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인데, 그래도 그 대대에서 81mm 박격포라는 화기에 대해서 소위 중위밖에 안 되는 장교였지만 그래도 제가 그 대대에서는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모셨던 중대장이 두 분인데 그 두 분들도 다 그 중대장이 돼서 처음으로 그런 그 박격포 뭐 그리고 90mm 무반통총 이런 거를 처음 다뤄보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대대에 있는 대대장을 비롯한 다른 간부분들도 그런 화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소위 중위라도, 그리고 중위쯤 되면은 꽤 숙달이 되니까 그 주어진 환경에서는 81mm 박격포라는 화기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게 사실인데 그거에 대한 더 확신을 가지고 관철할 부분들을 관철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뭐 중대전수 훈련을 나가든 대대전수 훈련, 그리고 제가 연대 전술 훈련 평가까지는 뛰었었거든요. 그런 걸 할 때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81mm 박격포라는 화기는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서 최대의 효율을 뽑을 수 있는 화기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대대장의 요구에, 연대장의 요구에 내가 이 81mm 박격포의 베테랑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역할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